6월 21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뱅크, 유럽 내 최대 은행권이자 세계적인 자산 은행권에 포함되는 도이치뱅크, 독일의 넘버원 은행입니다.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KB, 신한 이런 애가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맡기면 이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BIS에서 언급을 했죠. 전 세계 은행권 중에서 10개 은행만, 10개 은행 중에서 2개, 한두 개 은행만이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 그 보관 은행조차도 얼마 되지 않는데 보관 비중도 0.000에서 0.0003%이다. 시장은 1000배 이상, 그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뱅크가 독일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했다. 독일 금융당국을 하면 한국으로 말을 드리면 금융위원회,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은행 대변인은 도이치뱅크의 기업은행 글로벌 책임자를 인용해서 첫 보도를 냈다.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그 담당자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보관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은행 단위의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 은행에 먹고 사는, 상업은행이 먹고 사는 게 뭐죠? 대한민국 첫 번째가 예대 마진이에요. 예금을 봐서, 은행 입장에서 예금을 받죠. 돈을 꺼온다는 겁니다.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꺼와서 얘네한테 장사를 하죠. 기업과 과계하게 장사를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꿔주는데 이제 법정화폐 플러스 자산인 코인을 받겠다는 거죠. 통화의 패러다임이 변해나가고 있다. 그걸 상업은행에서 진행한다는 그 머릿속으로 찰칵 찍으시길 바랍니다. 유럽 내에서 말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회사 자산관리 회사인 DWS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오퍼링을 통한 수익을 확대하는 행보와도 일치한다. 지난 2월 DWS는 독일 암호화폐 기업 두 곳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 예정대로 발표. 디지털 유로, 이게 살짝 법안이 뒤로 밀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스위프트, 엑센추어, 이 심장의 리플, 이 카테고리와 연결고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노래 반복하고 말하는 것처럼 100번을 넘어서 수백 번을 언급드리고 있어요. 왜? 이 시스템이 우리 곁으로 결국 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시차가 조금씩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또한 중요한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CBDC 토큰화 자산 통합 원장 인프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강화 이유를 들었고요. 국제결제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원장 인프라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DC와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원장 인프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화폐와 같은 외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CBDC와 그리고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다. 원장에 통합한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우리 이해를 하죠. XRP를 했죠. CBDC 사설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 CBDC는 연결됩니다. 이 망을 통해서 토큰, 코인, NFT 얘네가 이동을 해야 되죠. 얘네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을 했죠. 예대마진, 더불어 2차 패러다임에
달하는 그런 금융의 혁명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와 발맞춰서 이미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완료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도이치뱅크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한 거겠고요. 인프라를 까는 국제결제은행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도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던 CBDC 토큰, 이 블록체인 원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그림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그래서 4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원 시스템,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심장은 뭐다? XRP 레저입니다. 월가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시장 진입,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이 합작했다. 내용을 보니까요. EDXM은 월가의 주요 리테일 증권사, 마켓 메이커 등이 참여에 관심을 모았으나 공식 출범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조용히 시장에 진입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뭘까요? 비트코인 매거진은 EDXM이 아직 정식 출범을 선언하지 않고 비위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EDXM은 기업들이 거래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장 역할을 한다. 2022년에 FTX, 셀시우스 등에서 경험했던 뱅크런 방식의 실패 위험을 제거한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SEC가 바이낸스 등의 소송을 단행한 가운데 큰 금융기관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EDXM을 출범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을 혼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EC와 밀접하게 대화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비트코인 3주 만에 28,000달러 선 돌파, 숏 포지션 1,100억 원 청산했다. 자, 시황을 좀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이 꺾였던 거를 물량을 또 소화하고 있어요. 단기간만 하나, 둘, 셋, 넷, 다요. 6일 만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기간을 다시 4천만 원, 3,780만 원이죠. 곧 4천만 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빠지면 뭐하라란 말을 언급을 했죠. 모을 사람은 누구다? 큰 그림에서 모을 사람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2023년도 하반기 폭등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을 빠질 때마다 모으겠죠. 현재 비트코인만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반등이 나오나 비트코인 대비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반등폭이 좀 나옵니다. 다만 알트코인이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반등폭, 각 섹터별 1등 애들이 폭이 아직 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 반등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커지면 알트코인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동시에 자금줄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시장의 폭등장이 도래한다. 아래 꼬리를 월봉 기준으로 지금 쫙 하고 달아주고 있죠? 똑같아요. 이때랑 빠질 때마다 모아라. 이때 두 번째 정말 빤스까지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기 좋은 찬스였다. 알트. 이유는 비트코인도 한 20% 빠지고 이더리움도 많이 빠졌죠. 근데 알트는 초전 박살이 났어요. 오히려 이때보다 더 박살난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매집할 기회를 줬다. 나갈 수 있는 기회에 1번 라인 돌파를 했죠. 2번 라인 돌파는 무난히 할 것 같아요. 무난히 3번 라인 돌파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죠. 왜? 시계추, 시그널과 모멘텀들을 같이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이제 상승장이 임박한 것 같다는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또한 237만 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물량을 금방 소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XRP를 비롯한 XRP는 650 반등이 나오나 그 폭이 강하진 않죠. 중요한 건 얘는 소송에 대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본격적으로 폭등 장세가 시작이 되겠죠. 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이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미국 규제와 물가 문제 풀려야. 물가는 이미 꺾였다. 꺾여 나가고 있다. 꺾이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릴 때 다시 시장 파이를 축소시키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겠죠. 이미 물가도 통제할 수 있고요. 금리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고요. 자산 시장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고요. 실명 경제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지난 수백 년간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 전쟁, 질병 모든 부분을 통제해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인이 누군지 제가 언급을 상당히 자세히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mRNA 백신 작용 기전과 함께
항체와 케미칼의 약품과 바이오 의약품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차후 그 미디어에서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언급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다음 강세장은 뭐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강세장은 미국 규제가 되겠죠. 이미 연준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 5월에 종료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또한 컨트롤하고 있죠. 남아있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 신청을 했죠. 그 이전에 리플과 SEC 소송이 마감이 나와야 상품과 선물의 증권에 대한 시그널,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그 내용물이 나와야 자금을 쏠 수가 있겠죠. 미국 규제 문제가 나와야 본격적인 미친 듯한 그들음의 기다림에 엄청난 강세장이 예상이 됩니다. 위즈덤 트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 세 번째 도전. 자, 계속해서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네요.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에 GBDC 할인율 33%까지 8개월 내 최저 수준. 할인율은 계속 싸질 겁니다. 현물 ETF 시기와 함께 맞물려서 결국 상승 시그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지표상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CBDC를 위한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까? XRP는 암호화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팩트는 뭐죠? 매가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 전 세계 대중들은 XRP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때문에 혈관망,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뒤바꾸는 그 심장에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치를 모를 때 열심히 주워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XRP는 CBDC를 위한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 따르면 이러한 CBDC 플랫폼의 잠재적인 모델을 탐색하면서 결제 자산 및 사설 XRP 월장, 그렇죠? XRP 원장, 결제 자산 및 자산 시장으로서 XRP의 설계는 몇 가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IMF에 SDR이라는 게 있죠. IMF 특별 인출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ESR, 그러니까 ESDR 또는 디지털 특별 인출권의 생성 제한입니다. 이 세계 화폐의 개념은 국제통화기금과 리플이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IMF는요. 국제 결제통화 5가지를 정했죠. 달러, 유로, 위안화, 엔, 파운드 이 5가지 국제통화 결제를 만들어내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SDR이라는 게 있죠. IMF 특별 인출권. 여기에 디지털 특별 인출권의 생성 제한이다. 리플과 협력해서 IMF가 개발되고 있다. 리플의 XRP를 기반으로 하는 ESDR은 잠재적으로 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IMF의 특별 인출권과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XRP가 문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공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SDR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대중이 많지 않을 겁니다. SDR,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을 가리키는 말로 별명은 페이퍼 골드이다. IMF가 1969년 국제준비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해서 1970년에 정식 채택한 가상통화이자 보조적인 준비자산이다. 1970년에 발동된 국제준비통화의 한 종류로 IMF의 운영 축인 금과 달러를 보완하기 위해 제3의 세계화폐로 간주된다. 국제 유동성의 필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서 금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고 달러의 공급은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에 의해서 가능하여서 달러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딜레마를 가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 특별 인출권이 생겨났다. SDR은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불린다. 통화 바스켓은 달러, 엔, 유로, 파운드, 위안화 5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 편입 비율은 미국 41.73, 유로 30.93, 위안화 10.92. 이게 좀 변동이 되었죠. 엔화, 파운드화 순이다. 달러가 좀 늘고 유로가 줄고 위안화가 늘고
엔화와 파운드화가 줄었죠. IMF 회원국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준비 통화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IMF 가맹국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SDR을 무상으로 배분받는다. 감이 좀 오시죠? 그 외화를 국제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화이다. 자, 이 시스템에 오늘 정말 중요한 디지털 특별 인출권 리플과 IMF가 함께 준비가 되고 있다.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죠. 모든 돈을 옮기기 위한 XRP. XRP to move all money. 자, 그리고 오늘 시타델에서 참여했던 EDXM. 보시면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수압, 세카이어 캐피탈, 버트 파이낸셜.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들이 만들고 있다. 사실 그들이 참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지, 어떤 그림을 만들지. 자, 여기 보면 코베이시 편지라고 하는 분의 여기 코베이시 편지 트위터인데요.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수압이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EDX 마켓을 출시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면서 시장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폭등장을 연출할지, 그리고 그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차분하게 모니터링 하시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고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체디 스타인 그래버님의 트위터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도식화해서 시계추대로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범용 API, 하나의 단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ACI 월드와이드 플러스 리플. ACI 월드와이드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죠. ISO 2002 XRP.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ACI 월드와이드 and SWIFT. 자, 그러면서 여기 can use real-time payment system.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SWIFT GPI DL Ripple Wide Payment. 자, 그러면 여기 리플 분산 원장 스위프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사용된다. ISO 2002 월드와이드 스위프트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IBS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조금 이따 이거 자세히 볼게요. 하나의 표준화된 API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과 스위프트 스위스 루트 나오고 있고요. 리플렛이 무엇이냐? 리플렛에 대한 블록체인 베이스 솔루션. 자, 그 인프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세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카운트다운 11일 볼란테 핀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ISO 2002. 지난번에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7월 1일 2023년 7월 1일 미국 연준 페드나우가 핀네스트라 볼란테 ACI 월드와이드 등 세계의 리플 제2은행을 대상으로 페드나우를 계획 중이다.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죠. 미국 페드 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 또한. 자, 그리고 BIS 오늘 통합 원장을 언급을 했었죠. BIS 토큰화된 자산과 함께 통합 원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원장. 자, 보시면 통합 원장이 됩니다. 원장이 통합이 되게 되죠. 자, 마침표를 찍는 골드로 지원되는 디지털 자산. 무엇이든 모든 것이 토큰화됩니다. BIS는 토큰화를 위한 통합 원장을 게임 체인저로 홍보합니다. 자, BIS가 CBDC 원장, 토큰에 대한 원장, 이 부분은 통합된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드로 지원되는 디지털 자산, 오늘 IMF의 디지털 SDR,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 구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된다. 블랙록, 레리 핑크가 언급했던 말이죠. 주식과 부동산, 채권,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됩니다. 가치가 이전한다는 것이죠. 리플랩 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장은 매가 팽창합니다. 그게 톱니바퀴의 아구이고요. 기정사실화입니다.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뿐.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IBIS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솔루션은 뭘까요? 스위스 루트 리플렛 어댑터. 보시면 스위트 루트 서비스는 IBM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츠가
피네스트라와 제휴하여서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불 게이트웨이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스위스루트, IBS, 피네스트라 다 연결되고 있죠? IBIS 매니지먼트. 현대 뱅킹 세계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로 스위스루트를 사용하면 단일 보안 채널을 통해서 여러 은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글로벌 표준화 및 ISO, 독점 형식 메시지를 사용하여서 은행 파트너와 통신하여 비즈니스 흐름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점 제품에는 리플 커넥티버티가 포함됩니다. 여러 국가 간 결제 솔루션과 리플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실용성과 유연성으로 인해서 은행 업무 가능성에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스위스로트 리플렛 어댑터를 사용하면 리플렛을 통한 트랜스 처리가 쉬워지고 기본 통합이 제공됩니다. 인프라를 깔아놓고 중소형 은행들과 기업과 가게는 그냥 사용을 합니다. 도매 시스템, 이 시스템을 다 깔아놓고 말입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리플, 스위프트, 스위스루트, 리플렛이란 하면서 리플렛에 가입하면 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는 소프트웨어, 모든 상대방 연결을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API, 글로벌 은행 결제 제공업체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플렛은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돈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경 간 지불의 마찰을 제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단일 API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은 수백 명 상대방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고 단일 API를 연결한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수십여 명, 70여 명, 80여 명의 인구가 다 연결됩니다. 이 도매 시스템을 통해서. 아시겠죠?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 솔루션을 보면 스위트로트 리플렛 어댑터가 첫 번째 기재가 되어 있고요. IBM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스위스루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파트너사입니다. 공식 파트너사들인데요. 여기 보면 당연히 IBM 클라우드가 나오겠죠. 피네스트라, IBM, 스위프트, 리플, 마스터카드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마스터카드와 스위프트와 리플 이런 애들이 이런 글로벌 거대 주인장들이 깔아나가는 인프라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 시스템의 인프라의 일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M 클라우드 호스팅,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 그것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밑그림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2라고 써 있었죠. 디지털 SDR. 디지털 SDR. 맞죠? 이 SDR. 맞나요?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인데. ESDR. 맞죠? ESDR. 오늘 잊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었다. ESDR과 더불어서 XRP와 리플렛이 다음 문명의 중심이자 도이치뱅크가 받아들였고 유럽연합에서 계속해서 법안이 다가오고 있고 시계추는 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소식들이 BIS와 여러 부분들이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시장은 메가 팽창한다. 각 섹터별 주인공들은 천문학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착지에는 아무나 도착할 수 없겠죠. 이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착을 하지 못하게 미친 듯이 앞으로 몇 년간, 10년 동안 끊임없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흔들어야 될 겁니다.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